자, 구글 요 검색창에다 그냥 정부24 적으시면 돼요. 검색창에 정부24. 그러면 정부24 사이트가 나옵니다.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클릭. 정기점검 뭐 오늘 아니니까 상관없겠네요. 자, 일단 뭐 이 기간 동안에 정기 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오늘은 일단 상관없는 것 같아요. 창 닫기. 또는 이 팝업 창이 매번 안 열리게 하려면 오늘 하루 열지 않기를 누르시면 이 팝업 창이 오늘 하루 동안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정부24에서는 정부에서 간단한 문서를 우리가 뽑고자 할 때 들어가실 수 있는 사이트인데, 제일 많이 보는 곳이 요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토지 대장, 이런 것들이 여기서 뛸 수 있는 그런 서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볼 거는 바로 요 주민등록등본인데요. 실제 필요하신 분은 출력도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부24에 여기 자주 찾는 서비스에 보시면 첫 번째 주민등록등본 초본 보일 거예요. 요걸 한번 눌러서 열어볼게요. 자, 원래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을 동사무소에 가서 띄게 되면은 한 통에 400원을 내게 되고요. 이해관계인의 등초본 교부는 500원을 내게 되죠. 그렇지만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게 되면은 무료로 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주민등록등본을 신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신청하기 요 버튼을 눌러보시면 회원, 비회원 신청 가능 서비스입니다 라고 뜹니다. 회원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비회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는 비회원 신청하기로 들어갈 거예요. 자,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자, 일단은 비회원 신청으로 들어왔는데요. 개인에 대한 이 약관은 동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를 눌러주시고 밑에도 동의합니다. 근데 제가 약관을 굴릴 때 이 안에서 굴리면 이 안쪽에 있는 내용이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약관을 만약 그냥 넘어갈 거면 바깥쪽에서, 요 사각형 바깥쪽에서 굴리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약관은 동의를 해주시고, 비회원 신청 정보 입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별표는 반드시 표시해야 되는 필수 입력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이 별표가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확인까지 적고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확인까지 모두 입력을 했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주민등록등본 초본 교부 신청란이 떴어요. 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확인해주세요 라고 나왔는데, 여기 시도는 내가 이제 주민등록상의 시, 주민등록상의 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노원구라서 노원구 쪽으로 맞춰 놓을게요. 여러분들의 시도를 넣어야 되겠죠, 그쵸? 자, 발급 형태, 발급으로 일단 두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냐면 과거 변동 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수령 방법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을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밑에 민원 신청하기라는 요 버튼을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라고 떠요. 여기서 인증이 두 가지가 가능한데요. 공동인증서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인인증서라고 많이 들어보셨던 거 있죠.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내가 인터넷 뱅킹 발급할 때 받는 인증서가 이제 공인인증서라고 해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편하게 인증할 수 있는 게 간편인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편 인증으로 이용을 할 거고요. 패스 인증을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해요. 자, 여기 간편 인증이라는 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간편 인증이 떴는데 여기서는 이제 패스 인증을 활용할 거예요. 아마 웬만해선 패스가 있으실 것 같긴 하지만 한번 확인차 핸드폰에 패스를 좀 찾아보시겠어요? 그쵸? 모르겠어요. 아마 저는 더 많이 깔았을 것 같아. 그죠? 자, 어찌됐건 간에 어플을 설치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어딨지?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요 검색을 이용하세요. 우리 인터넷이란다. 컴퓨터에서도 프로그램 못 찾을 때 우리 검색바 이용하잖아요. 똑같아요. 요 검색.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패스를 찾겠다 하면 이렇게 찾아져서 바로 나오니까 어렵지 않게 어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 통신사마다 조금씩 다른 패스가 깔려 있을 거예요. 이 패스가 지금 핸드폰에 깔려 있고 지금 까맣게 나온 거는 제 화면에서는 제대로 이제 비밀번호 입력란이 나오는데 화면 공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지금 가려져서 나온 거고요. 비밀번호를 입력하니까 이런 식으로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인증서가 언제 지금 받아져 있다 이런 게 이제 보이네요. 그죠? 이게 제 핸드폰 화면이에요. 핸드폰에 패스가 깔려 있는지 확인하셨으면 되셨고요. 지금 여기선 이제 간편 인증을 할 거예요. 자, 지금 통신사 인증서에 패스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번호를 확인합니다. 아마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적혀 있겠죠. 아까 적으셨으니까요. 휴대폰 번호 010, 나머지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간편인증 서비스에 대한 동의는 전체 동의를 눌러서 동의를 해주시고요. 하단에 인증 요청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인증이 원래 와야 되는데 잠깐만요. 요청 메시지가 안 보여서 잠깐 당황했어요. 여기 인증서에 일자 떴죠? 그리고 이쪽에 위에 보니까 정보입사에서 인증서 로그인 요청이 도착했습니다 라고 뜹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증할 거라 선택을 해보면요. 비밀번호를 적는 란이 떠요. 지금 비밀번호다 보니까 보안 프로그램상 가려져서 그래요. 비밀번호를 적어보면은 인증이 돼서 로그인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네요. 이제 확인을 해보면 달기 중인 서명이 없다라고 뜨죠? 그러면 이제 인증 완료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인증이 완료가 된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 핸드폰으로 입력해야 돼요? 어떤 걸요? 홈택스 혹시 기억이란다 아세요? 홈택스. 선생님 이거 지워도 돼요? 네, 닫으셔도 돼요. 여기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홈택스에서 뭔가 내 어떤 조회 발급을 하실 때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현금 영수증을 조회해 볼 수도 있고 뭔가 이제 보셔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사용 내역을 조회하겠다. 이럴 때도 보시면요. 여기 간편 인증 부분에 패스 인증이 있어요. 그래서 패스 인증은 해두시면은 요모조모 좀 많이 쓰실 때가 많아요. 우리 HRD에서도 패스 인증으로 비밀번호 찾거든요. 그래서 패스 인증은 좀 꼭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정보입사 하면서 기왕에 말씀드렸고요. 여기는 그냥 제가 보여드리느라고 홈택스 사이트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 조회 발급 하시는 게 뭐가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도 쓰실 수가 있다 정도로 그냥 가볍게 말씀드린 거라서 여긴 안 들어가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걸 좀 볼 거냐면요. 다시 크롬 창에서 제가 검색을 해볼 건데 뭐 네이버에서 등기부 등본이라고 적어볼까요? 등기부 등본 이렇게 쳐보시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나옵니다. 우리 등기부 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을 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사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내가 전세를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내가 들어갈 집에 전세 그 등기부를 떼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떼거나 열람하시는 방법을 가볍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는 아까처럼 무료로 발급받는 건 아니고 일단 열람을 할 때도 돈이 들고 발급을 할 때도 돈이 들어요. 그래서 열람이나 발급 전까지만 가볍게 확인해 볼까 합니다. 물론 발급하실 분은 출력하셔도 돼요. 상관은 없는데 돈이 드는 서비스다 보니까 그 정도만. 여러만 보면 되는 거잖아. 열어보는데도 돈 들어요. 얼마 드는 거예요? 얼마더라? 800원 드나? 예.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원창이 뜨긴 하네요. 알 수가 없잖아. 아이, 그거는 그냥 요거는 얘 눌러서 설치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보안 프로그램이니까. 혹시 저처럼 저런 창이 뜨면은 얘 눌러서 설치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부동산 등기에 열람하기 발급하기 있어요. 여기도 내가 만약 등기부를 자주 뗀다 그렇다면은 회원가입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근데 그냥 한 부만 뽑으면 될 때 굳이 회원가입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비회원으로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일단 열람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열람하기 클릭. 자, 열람 수수료 800원, 700원이네. 죄송해요.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가 1000원 듭니다. 혹시 저처럼 이런 창이 뜨면은 확인 눌러서 설치 한 번 더 거쳐주시면 돼요. 이게 보안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거가 이렇게 뜨면은 설치만 한 번씩 해주시면 되겠어요. 또 이렇게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어요? 뜨는데 얘 눌러서 설치하시면 돼요. 선생님 이게 통합 설치 프로그램 이거 누르라 그러셨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 파일 이름을 뭐라고 쓰는 거예요? 파일 이름? 아니,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아 이거 닫기 하고. 아니, 닫기가 아니라 그냥 얘 눌러 설치하시면 돼요. 이게 창이 그렇게 안 뜨는데 여기서 내가 뭐 놓쳤나? 자, 설치가 됐다면 부동산은 이제 고르시는데요. 전체와 집합 건물. 이게 혹시 저처럼 계속 이렇게 뜨면요. 이런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크롬에서 이렇게 뜰 수 있거든요. 크롬이 보면은 보안 프로그램 설치 이게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혹시 저처럼 뜨신 분은 그냥 다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가서 다시 설치해 볼게요. 아직 뭐 크롬이 또 완벽하다라고 하기는 좀 뭐한 게 저런 게 조금 보안 프로그램 설치 부분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은 제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등기부 등본이라고 쳐볼게요. 열람하기를 누르고 부동산 구분
전체 시도, 등기 등록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해서 넣게 되는 건데요. 선생님 열람하기에서 주소를 치라 그러셨나요? 네, 주소를 적으시면 돼요. 열람하기로 해서 적을 건데 일단 부동산은 뭐 집합 건물이면 집합 건물, 토지면 토지, 건물은 건물대로 따로 뽑을 수가 있는데 잘 모르시겠으면 전체로 놓으셔도 돼요. 주소는 서울시, 그리고 여기 내가 찾고자 하는 주소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학원 요 건물의 주소를 적어 볼게요. 그러면은 용마산로 93 이거를 적고 여기에 공동담보 전세 목록과 매매 목록도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 밑에도 체크를 하신 채로 검색을 하시면 돼요. 확인. 그럼 밑에 보시면 이렇게 용마산로 93 제가 건물 찾은 게 쭉 떴어요. 그 중에 용현빌딩, 요게 저희 지금 학원의 건물이거든요. 지금 학원이 있는 건물, 요 건물을 선택을 하시면 정땡땡의 2명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선택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등기 기록 유형을 전체를 다 말소사항까지 볼 거냐 아니면 현재 소유사항만 볼 거냐 고를 수가 있고요. 그러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주민번호 공개 요게 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수료를 납부를 해서 결제하면은 이 등기부를 또 확인해 볼 수 있게 넘어가져요. 결제를 만약에 누르게 되면은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는데 비밀번호는 그냥 지금 우리가 요거를 떼어볼 용도로밖에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저는 0000 이렇게 적었어요. 확인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결제 방법을 신용카드로 할 거냐 휴대폰으로 결제할 거냐 고른 다음에 만약 신용카드로 할 거면 카드 정보, 현대카드면 현대카드 뭐 이렇게 넣고 약관엔 동의를 해주신 후 결제를 합니다. 얘네가 이렇게 나왔었네요. 크롬하고 엣지 브라우저는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이용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떴었네요.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웹페이지 이렇게 뜨고 수수 결제 요청을 하시겠습니까? 확인을 하면은 결제 창이 떠요. 그리고 결제가 이제 완료되면은 등기부를 뽑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등기부를 지금 뽑아보실 분은 결제까지 해서 한번 완료해 보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아까 그 결제 전 화면까지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결제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인터넷 결제 예전에 쇼핑몰에서 결제하듯이 결제만 하시면은 바로 등기부를 볼 수 있거든요.